안녕하십니까. 고수익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고3 6월 모의평가 31번부터 34번까지 현대시 세트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 두 작품이 있는데요. 나 작품은 EBS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되었고요. 선생님도 이 작품이 출제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34번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통점이죠. 자, 시간적 속성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대상을 의미화하는데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의 차이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나오죠. 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대상이 일시적이다, 순간적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포착한 경험을 비유 묘사를 통해서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드러내었다. 내적 인식은 여러분 그냥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멋대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작품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단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작가는 황동규 님이시네요. 황순원 소설가의 아드님이시죠. 살구꽃과 한때라고 돼 있으니까 살구꽃이 시적 대상이 될 것이고요. 한때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일시성, 그리고 순간을 포착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화대상심, 화자와 대상과 상황과 심리, 그리고 표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자는 나일 테고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표면적으로 나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살구꽃을 주목을 했고요. 아마도 포착했다고 했으니까 관찰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인데요. 심리입니다. 심리가 결국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내적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 결국 주제하고 관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유기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그러면 마을에서 살구꽃을 만났습니다. 살구꽃은 봄에 핍니다. 대상이 되겠고요. 살구꽃을 여러분 제목, 그리고 제목에도 나와 있고 보기에도 주목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 꽃 더 실린 꽃구름,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이 덜 여문 나비들이 저 속으로 오간다. 자, 꽃이 폈으니 벌과 나비가 꽃을 이제 꿀을 빨기 위해서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개맥이라고 했을 때 우리 나비에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날개에 가느다란 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날개에 아주 가느다란 이렇게 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맥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제 태어난 지 번데기에서 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날개 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덜 여문 나비들이 저 속으로 낮은 속력으로 오간다. 자, 여기서 좀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나왔네요.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살구꽃, 그 다음에 벌나비, 소,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마을에 차를 몰고 여행을 했다. 그리고 우연히 들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소 앞 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눈웃음으로 인사했으니까 긍정적이네요. 하늘 구름이 온통 내려와 있으니. 그럼 하늘 구름이라는 거는 살구꽃을 구름으로 비유했고요. 이 둘을 합치니까 결국 꽃구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름은 하늘에 있으니까 결국 이 하늘 구름 역시도 살구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구름은 하얀색으로 하늘에 있지만 살구꽃이 피어 있으니 그것도 하늘에 있는 구름이 동네에 내려왔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자, 그러면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눈웃음으로 인사했으니까 말을 건네지 않고 인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말이 언어가 필요 없는데 지금 이 동네에 하늘에 있는 구름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이 천상의 마을인 것이고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 언어적 표현을 쓰지 않아도 언어 외적 표현으로 의사소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은 하늘의 마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차에 올라 그러면 차를 몰아 이런 말이 나왔죠. 1년에서 첫 번째 줄에서 우리 차 집어넣고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그럼 다시 이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떠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건 거죠. 그러면 이곳을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밖을 내다본다. 꽃들의 생애가 짧으면 어때? 그러면 이것이 아까 보기에 나왔던 일시성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달포가 한 달 정도를 달포라고 합니다. 뒤쯤 이곳을 지날 때 그러면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인가 봐요. 경유지. 쌤이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자동차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 마을에 들렸어요. 마을에 들렸더니 꽃구름을 발견했죠. 그래서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화자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로 가다가 들른 마을이죠. 근데 이 마을을 목적지에 갔다가 돌아오면 또 들릴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이 살구꽃입니다. 그리고 낡은 귀신들처럼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그럼 여러분 벚꽃 보았죠.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는 한 4월 둘째 주 정도의 꽃이 만개합니다. 자,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하면은 이제 한참 정성기에서는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약간 남아있는 꽃들만 있어서 허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그럼 좋겠다는 얘기죠. 꽃도 황홀도 때 맞춰 피고 지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자연의 섭리라고 할까요? 자연의 섭리. 결국 꽃은 때에 맞춰서 개화를 하지만 또 낙화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인 거죠. 이연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을 밟으려다 말고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을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차에 올라 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차 집어넣고는 주차를 한 거고요. 이 마을을 떠나는데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그러면 차를 천천히 모는 거는 이 꽃에 대해서 살구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미련이라고 할까요? 몸을 돌려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그러면 차 안에 있는 룸 미러가 있고요. 그리고 차 밖에 있는 사이드 미러가 있죠. 그 미러가 결국 거울이니까 꽃구름이 비치고 있고 미련 가지네요.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는 흰색이 아니라서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 받은 검은 둥치들. 그러면 이 마을에 살구꽃의 이 기둥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가 시커먼 둥치들이 있죠. 그러면 살구꽃을 어떻게 선생님이 색깔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핑크빛, 흰빛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살구꽃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볼 때는 이 핑크빛의 살구꽃이 눈에 띄게 잘 보이겠지만 둥치들은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구름이 내려와서 이 꽃구름이 되었다고 살구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멀리 떠날 때 이 줄기 둥치 부분은 잘 인식이 되지 않겠죠. 멀리서 색깔이 좀 컬러풀한 것들이 눈에 띌 테니까.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그러면 이 구름이 꽃구름인 살구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역시 아쉬움이죠. 아쉬운 행동이 두 군데 나옵니다. 뒤돌아보는 행동과 그다음에 천천히 차를 모는 모습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하늘의 기둥들하고 끝났습니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구름이. 그러면 이거는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둥 줄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심리는 뭐라 그럴까요? 자연의 이 섭리를 예찬했다, 감탄했다, 자연 친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도 여러분 살펴드릴게요. 자,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공간 이동이 있어요. 차를 몰고 공간 이동이 있습니다.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그러면 이 집, 한 집, 저 집, 저 집 이런 것들은 다 대꾸법이 됩니다. 구름처럼 직유법이 사용되어 있고요. 시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만났다가 아니라 만난다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법이죠. 그러니까 시를 쓰기 전보다 이 경험을 한 것은 그 이전일 텐데 마치 지금 시를 쓰고 있는 현재 만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색채어 사용되었고요. 꽃구름 이것도 은유법이 됩니다. 구름이 꽃이다. 꽃이 구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꽃이 구름이다.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 덜머년 나비들이 저 속으로 오간다. 역시 현재법이 있고요.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과 눈인사로 인사한다. 현재법. 하늘 구름이 온통 이도 은유법입니다.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내적 독백처럼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도 한참 밖을 내다본다. 여러분 공간이동이 있다고 했는데요. 시간이동도 있습니다. 시간을 차례대로 순행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요것도 독백이라 볼 수 있겠네요. 한 달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직유법 허옇게 색채어 매달려 있다면 정말 좋겠다. 생략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라고 내적 독백.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차를 천천히 본다. 역시 현재법. 몸 돌려보지 않아도 차거울 들 속에 꽃구름 은유법. 피우고 있고 차거울로는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은 색채어. 땅 위에 내려앉은 검은 색채어죠. 색채대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색채 대비. 둥치들이 군소리 없이 이런 건 의인법도 될 수 있겠죠. 구름을 잔뜩 머리에 인 채 음성 상징어가 되겠고요. 이것도 머리에 이다가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서 있겠지. 자, 이런 것도 또 내적 독백으로 볼 수 있겠죠. 차를 멈추고 되돌아본다. 현재법. 아쉬움을 말하죠. 영탄법이 있고요. 하늘의 기둥들하고 감탄사. 영탄법으로 끝났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해당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를 읽고 나까지 읽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 가를 까먹게 돼요. 가나 문제 하면은 가를 앞에 거니까 까먹죠. 그렇습니까? 가만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31번 문제 공통점이니까 둘 다 해당돼야 되겠죠. 일단 가만 가지고 우리 조져봅시다. 정답률
7, 80% 정도 되네요. 공간각 없었어요. 영탄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움,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리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심 소재, 여기 보면 살구꽃, 꽃구름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의식도 그렇겠죠. 대립적 시열은 없었고 현실 비판도 없었죠. 자연에 관한 시니까. 말을 주고받는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시만으로도 정답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2번 ABCD 역시 가에 해당되네요. 자, 이 집 저 집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대상의 형태는 구름처럼 피고 있다고 했고요. 색채는 분홍빛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B. 소 나오는 부분입니다. 소의 순한 얼굴이 좋아. 소 앞 세우는 마을 사람과 눈인사를 한다. 말을 건네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면 소와 마을 사람들 호의적. 호의란 말은 좋은 의미. 그죠? 이것까지 여러분 사전적 의미 해설 안 해줘도 되겠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인식했다. 하늘 구름 때문에 결국 천상의 마을이라서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눈웃음만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부분은 천천히 차를 모는 부분입니다. 다리를 건너 꽃구름과 이별하는, 그렇죠, 상황. 선생님이 얘기했죠. 차 출발합니다. 거울 속 룸미러, 사이드 미러에서 대상인 꽃구름을 보고 있습니다. D부분은 검은 둥치들은 꽃구름을 인체에 서 있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 시야로는 온전히 들어오지 않지만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일 거야 하고 떠올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를 멈추고 하늘의 기둥들을 뒤돌아본다. 그러면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서적 거리라는 게 아니죠. 심리적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심리적 거리 아닙니다. 이거는 나하고 내가 걔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리적 거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리적 거리. 여러분, 물리적 거리는 이런 거예요. 친구 집과 우리 집이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늘 가깝게 여겨서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요. 그러면 물리적 거리는 1km지만 정서적 거리는 30cm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꽃구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멀어진다 하면은 이제 나는 얘를 잊을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경외감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경이, respect, 존경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평가원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경외감, 외경심. 그 다음에 왜는 fear. 그 다음에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은 뭐 신이라든지 절대자, 그 다음에 부모님, 아버지라든지 보통 이런 경우에 스승님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인 하늘의 기둥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존경한다, 감탄한다, 찬양한다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두려워한다에서 좀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경외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말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4번도 볼까요? 가만 해당되는 거 보겠습니다. 꽃을 구름으로 하늘 둥치는 하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 맞습니다. 다음에 분홍꽃 더 실린 꽃 모습과 때맞춰 깬 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리는 것은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이다. 벌이 작은 생명이 맞죠? 다음에 3번 잠깐 스킵하고요. 4번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한 달 뒤쯤 회복될 생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건강하다가 그리고 건강을 잃어서 좀 아프다가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잖아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꽃이 지금 한창 절정에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뒤가 되면 허옇게 매달린 꽃 귀신 같은 모습이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했죠? 한 달 뒤쯤. 그렇죠. 낡은 귀신들처럼 허옇게 매달려 있으면 점점 소멸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지 생명이 회복된다는 건 1년이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정답 4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1번 해결했고요. 32번도 해결했고요. 34번도 해결했으니까 가지고 세 문제나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신석정의 역사 한번 볼까요? EBS에 연계된 작품이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했으니까 좀 자세한 버전으로 수강하고 싶은 학생들은 유튜브 검색란에다가 고수의 국어 역사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한 3개월 전에 이게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 보기를 좀 보셔야죠. 보기를 보고 보는 게 좋겠죠. 보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얘기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스킵하고 대상의 영속성인데 여러분 영속성이란 단어 꼭 알아두세요. 영속성 내가 여러분이 영원히 이 낱말을 암기하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게 해줄게요. 영원하다, 지속된다, 영원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일시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요거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일시성과 어디 있었죠? 일시성 두 줄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순간적이다, 영원 지속하다. 그다음에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다 했다.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걸 형상화라고 해요.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가 1, 2, 3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소박한 한 송이의 달래꽃을 보더라도 여러분 달래꽃은 선생님이 고수의 국어 역사 강의에서 자세히 했는데요. 우리가 봄에 나물 먹는 중에 달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쫑쫑쫑쫑 썰어서 간장을 넣어서 참기름 넣고 달래장을 만들어 먹어서 김 위에 밥 얹고 달래장 찍어 먹으면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또는 된장찌개 넣기도 하죠. 근데 약간 실파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달래꽃이 하얀색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포착해서 보는 겁니다. 선생님 잠깐 TMI 들어갔었어요.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햇볕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그럼 열거하고 있으니까 또 동그라미 칠게요. 거기 모여드는 벌과 나비 이렇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요거 선생님 해설 강의할 때 그림 그렸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있는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식어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알 수 없는 마음은 뭐죠? 뭐 약간 역사라고 할까요? 역사의 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느님이라고 할까요? 운명이라고 할까요? 자, 저렇게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거고 길이 오래도록 멸하지 않을 것이다.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죠. 여러분 잠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메모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달래꽃이 피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달래꽃이 이렇게 피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1번 햇볕도 있고 햇볕 때문에 달래꽃이 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쌤이 마지막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달래꽃이 멸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연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럼 달래꽃의 역사라고 했는데 느껴지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민중의 역사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그러면 역사의 위대한 힘, 민중의 위대한 힘, 이렇게 파워.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기린다는 거죠.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세모칠까요? 푸른 수위를. 그럼 수위라는 거는 여러분 한문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이 네모 안에 갇혀버렸죠. 그래서 우리 죄수 숫자예요. 그럼 죄수들이 입는 옷이니까 죄수복이죠. 죄수복. 번호 달려있는 파란색 옷 있죠. 그럼 이것도 세모가 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지배받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작나무 허물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
반복되는 말이죠.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달래꽃의 역사처럼 위대한 역사의 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몸에 또는 마음에 걸쳐져 있는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벗어낼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이죠.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자 1년과 비슷하죠. 햇볕, 바람, 벌과 나비. 쌤이 아까 말했던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이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너는 달래꽃인 것 같습니다. 가시가 살구꽃이었고 이번엔 달래꽃이죠. 여러분 그냥 달래꽃 몰라도 그냥 꽃인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에 샘처럼 왼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빗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오는 뱅어같이 예쁜 손과 네 청춘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민중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대상심 해드릴까요? 화자는 나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고요.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달래꽃이 맞고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면적으로는 우리 민중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달래꽃을 보고 있고요.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나라의 영속성, 그죠? 성을 예찬하고 밝은 미래를 소망한다 정도로 메모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도 살펴드릴게요. 바윗돌처럼 지규법, 꽁꽁은 음성상징어, 의태부사, 의성부사죠. 얼어붙었던 대지는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뚫고 솟아오른 상승적 이미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든가 그 막아낼 수 없는 위임의 힘이라거나 열거를 했네요. 선생님이 1년부터 해야 되는데 2년부터 하고 있네. 1년 다시 볼게요.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빛이라든가 다사롭게 타오른다고 했으니까 햇볕은 촉각적으로 보겠습니다. 열거했고요. 보드라운도 촉각적이네요.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열거했고요.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넘부시 이끌고 가는 크나큰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의인법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저렇게 조촐하게 한 송이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구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어나는 것이고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고 3년에 있는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일종의 문장 구조 반복 대꾸라고 볼 수 있겠죠. 동사 구조 반복으로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2연 바윗돌처럼 지규법 꽁꽁 음성상징어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상승되기 예전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낸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 문장 1년 한 문장, 2년 한 문장, 3년 한 문장 깁니다. 문장이. 그래서 이 긴 문체를 우리 만연체라고 해요. 긴 문장 아주 길다 이런 뜻입니다. 간결체 반대말입니다. 간결체는 짧다 이런 뜻이죠. 우리 마음에 거추장스러운 마음에 걸친 푸른 수이는데 색채어가 있고요. 마음에 옷을 걸칠 수가 없죠. 그러면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상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 자작나무 허물을 벗듯 지규법, 훌훌 음성상징어, 벗고 싶은 달래꽃 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이 부분 선생님 네모 박스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1년에도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라고 나와있죠. 1, 3년이 비슷한 구절을 반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살짝 바꿨다, 변주했다, 운율이 당연히 생기겠죠. 햇볕과 바람과 벌과
벌나비와 열거법 무한한 마음과 입을 맞추고 마음과 입을 맞춘다.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추상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겠죠. 관념의 구체화 살아가듯 너의 달래꽃이니까 의인법 뜨거운 촉각적이고요.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지규법 왼통 괴어있는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질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역시 촉각적이고요. 나뭇가지처럼 지규법 타고 오는 뱅어같이 지규법 예쁘디 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살아갈 저 환히 트인 글 밝은 미래죠.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좀 독백적으로 말을 건네는 어투는 아닙니다. 독백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 설거지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시가 있고요. 오른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31번 문제인데요. 중심 소재인 달래꽃을 반복했다 볼 수 있겠죠. 33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안 풀었죠, 여러분. 1년에서 하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다. 맞는 말이네요.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뚫고 솟아오르는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연에서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 그러면 역사의 위대한 힘을 기린다. 맞는 말입니다. 기린다라는 건 여러분 꼭 귀신한테만 제사를 할 때 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어사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예쁘디 예쁜 손을 내가 꼭 쥘 수 있다는 것은 함께 하는 존재와의 결속. 손을 쥐는 건 결속에 대한 거라 볼 수 있겠죠. 5번 3년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할게 라고 하는 거 공동체 갈등. 여러분 갈등 없었죠. 그리고 희생이라고 할 수도 없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꼭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에 3번 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되어 한 송이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마음을 달래꽃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피어나게끔.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 상징적 역사적 전망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앞부분이 틀렸네요.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꽃들의 생애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 자연의 섭리, 길이 멸하지 않을 건 영속성, 긴긴 역사의 의미. 일시성, 자연의 섭리, 영속성, 긴 역사의 의미. 괜찮네요. 자, 해설 강의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